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취임과 동시에 지명직 최고위원 1순위로 호남 출신 의원을 낙점. 신임 지도부에 입성한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삼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 전라남도 무안군수 3선 역임. 도의원과 군수를 거친 전남 무안 출신의 호남 풀뿌리 정치인으로 민주당과 호남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 호남의 역사와 정신이 당 운영 전반에 반영될 것을 기대하고 있어 무거운 마음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호남의 발전도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인구 소멸 얘기를 비롯한 호남에 산적해 있는 제반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민주당과 정부 소통 창구로서 책임을 가지고 일하겠습니다. 서삼석 최고위원이 생각하는 신임 당 지도부의 과제와 지역 균형 발전 전략 집중 분석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남 무안에서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여는 등 정청래 대표 체제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특히 호남에 정성을 쏟고 있는데요.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서삼석 의원은 정청래 신임 당대표 당선 뒤에 지명직 최고위원 1순위로 지도부에 합류했습니다. 민주당과 호남의 소통창구 역할을 강조했는데요. 서 의원의 최고위원 지명 배경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요? 대표께서 저를 지명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는 네, 설명을 제가 들을 기회가 없어서 여기서 소상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엄중한 시기에 저에게 이런 막중한 사명을 부여해 준 데 대해서 우선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네. 또 저에게 힘을 주신 당과 당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저를 지명해 주신 정청래 대표님과 또 여러 최고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난주에 정청래 대표와 이제 봉하마을을 다녀오셨잖아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했고요.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예방했는데 어떤 얘기가 오고 갔습니까? 저로서는 지명 후에 지도부와 함께 첫 일정을 소화하는 자리였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고 노무현 대통령을 참배하는 자리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눈물이 적지 않은 사람인데 울먹이시면서 헌화 후에 참 고개를 숙이시면서 다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도 그 많은 그런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 참배 후에 방명록에다가 정청래 당 대표께서 잘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글귀를 적으신 걸 보고 글씨 수는 적지만 확고한 그런 그 당 대표로서 그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했었고, 저도 대표님 뜻에 반하지 않게끔 또 우리 당원들 뜻을 받들고 또 당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자리가 됐었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덕담을 좀 해줬나요? 저는 처음 평산마을을 방문해서 잘 모르긴 합니다만은 정청래 당 대표님의 워딩을 보면은 이렇게 쾌활하게 목소리 크시게 웃음을 주신 적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 방문에는 그런 것을 새롭게 느꼈다. 네. 라는 그런 말씀하신 걸 보고 저도 좀 이렇게 기분 좋게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번 선거에서 이렇게 많은 표 차이로 이긴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축하한다는 그런 표현을 좀 하신 것 같고, 네. 또 다가오는 그런 지방선거에서도 대표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잘 하시겠다 하니까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런 덕담으로 이렇게 한 40여 분간 말씀을 나누시고, 또 그 이후에는 대통령 내분께서 대문 밖까지 이렇게 배웅을 해주셔서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고 왔습니다. 저로서는 네. 아주 그 벅찬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네. 서 최고위원께서는
전남 무안에서 태어났고 도의원 재선, 3선의 무안 군수를 거쳐서 국회의원이 된 풀뿌리 정치인의 상징입니다. 뭐 선출직을 모두 합치면 보니까 세보니까 8선인 셈이더라고요. 정청래 대표 호남의 역사와 정신을 강조합니다. 당에서 호남발전특별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신설해서 지금 위원장 맡으셨잖아요. 네. 앞으로 서채구의원 역할이 중요하겠습니다. 저의 어떤 역량을 보고 임명을 시켜주고 지명을 해주셨다라면 참 저로서도 상당히 헤쳐나가기가 좀 쉽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또 다른 그런 뭐 면을 보고 이렇게 해주셨다라면 그 또 다른 면을 찾기 위해서도 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호남을 일컬을 때 뭐 민주당의 정치의 고향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이미 뭐 김대중 대통령을 배출한 그런 지역이 또 호남이기도 합니다만은, 호남이 민주당 내에서 차지하는 그런 역사적 배경, 포지션, 또 뭐 역량, 그런 것들은 저는 뭐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연장선상에서 부득불체가 이렇게 지명을 받고 뭐 임명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왕 지명받고 임명받았으니까 지명해 주시고 임명해 주신 분들을 그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호남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정진하겠다,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남발전특별위원회가 이달 중 출범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구체적인 일정이 좀 나왔습니까? 아직 인적 구성도 하지 않은 상태고, 당으로부터 일단 그 윤곽, 네. 구성해야 되는 그런 윤곽, 또 그런 추후에 그런 로드맵을 이렇게 보고를 받고, 광주 지역을 대표하신 분, 또 전남 전북을 이렇게 대표하시는 분들과 함께 그 준비를 좀 이렇게 착실히 진행해 나가서 적어도 이달 안에는 인적 구성은 좀 마무리하고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또 무슨 과제를 선택할 것인가라는 네. 것까지는 정리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난 8일에는 정남 무안에서 취임 뒤에 첫 현장 최고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 역시 호남 챙기기의 일환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요. 정청래 당대표 취임 뒤 너무 호남만 챙기는 것 아니냐, 지역 갈등 유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풀도 예쁘게 보면 뭐 꽃이 아니 있겠냐라는 그런 뭐 이렇게 얘기가 있듯이, 호남에 대한 그런 그 애정을 대표께서 보여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그 이상의 뭐 해석은 좀 확대를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진정성 또 뭐 본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호남에 대한 그런 그 배려는 이미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원부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 가치를 재조명해 주시려고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민주화를 위한 그런 호남의 노력은 반드시 보상을 받아야 된다. 또 시장 경제 체제에서 그 산업적으로 차별화되어 있는 호남은 배려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시지 않았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청래 대표가 최근 조국 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4개 이제 야당 대표를 만났는데요. 제1당인 국민의힘은 빠졌습니다. 정치라는 게 원래 대화 타협이 중요한데 제1당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있습니다. 집권 여당 대표로 내편 정치 행보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십니까? 상대의 지적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께서 그 지적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는 저도 뭐 직접 듣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정청래 대표께서 그러한 일련의 그 발언을 하신 것은 내란을 완전 종식하겠다라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하신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대표께서는 분명 필시 그 숲을 말하셨는데, 아마 그 들으신 입장에서 반론을 펴신 분들은 그냥 나무만 보고 지적하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통합과 실용의 방점을 두는 데 반해서 정청래 대표는 단죄, 내란 척결을 강조합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 눈높이를 얘기하고 있고 당은 이제 속도전. 이게 역할 분담인지 아니면 예고된 충돌인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제가 지도부 일원으로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당내 사정 또 대통령실의 입장을 제가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 다만 제가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3개월째입니다. 그리고 정청래 당대표 호가 또 출항한 지 이제 8일째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대국민 메시지는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러한 메시지들이 받아들인 입장에서 뭐 강하다 약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대통령께서 선거 기간을 통해서 공약을 내걸어서 당선되신 분이고 마찬가지로 당대표께서도 본인이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를 반복했던 얘기를 공약을 통해서 내걸어서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저는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8.15 광복절 특사에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된 걸 두고 이런저런 이제 정치적 해석을 합니다. 향후 뭐 친문, 친명, 계파 분열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고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당한 뒤에 조국 전 대표의 내년 지방선거 출마 얘기까지 나오던데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조국 전 대표 사면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사면이야말로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내용을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네. 제가 모르는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조국 당과의 관계는 제가 또 뭐 그 당 지도부 일원이긴 하지만 그런 것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울 것 같습니다. 남은 최고위원 한 자리는 지명권을 포기하고 지금 당원 투표를 통해서 선출합니다. 정청래 대표 당원 중심의 당 운영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당원 투표를 통한 이번 최고위원 선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대통령께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하셨고 대표님께서도 이번 경선을 통해서 줄곧 강조해 오신 분입니다. 당원 주권을 강화하자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십니다. 이미 정청래 당 대표께서는 수락 연설을 통해서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며 최고위원 1명을 다 평당원으로 뽑겠다라고 이렇게 공언을 하셨습니다. 네. 그런 연장선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미 저희 당에서는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공모 절차에 지금 착수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국민 여러분들 또 당원 여러분들 공모 절차에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언제쯤 최종 선출이 될까요?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네.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탈당한 이춘석 의원과 보좌관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경찰은 지금 수사팀을 구성했고 국민의힘은 이춘석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춘석 의원의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희 선배 의원님 일이시다 하지만 뭐 선출직으로서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또 불미스러운 일로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부분에 있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이춘석 의원은 저희 당으로부터 제명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수사당국의 수사 중이라서 언급하는 것은 조심스러울 것 같고 다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주식시장에 장난치는 사람들은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네. 이번 기회에 대통령 말씀을 한번 곰곰이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는 22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반 대결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고요. 김문수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의힘 재입당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어떻게 보고 있고 이게 새 지도부가 선출된 뒤에 향후 협치 문제는 어떨까요? 정청래 대표는 뭐 국민의힘에 대해서 10번, 100번 해산해야 할 정당이라고 지적하고 있던데요.
정청래 대표께서 해산해야 할 정당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네. 저는 뭐 야당 일각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 대다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런 전례 비교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해서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저희 당 그 새 대표 체제가 지금 출범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저희 당 갈 길도 좀 바쁩니다. 뭐 남의 당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도 이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지만 당 내에서 가능하다면 그런 자정 능력이 있다라면은 내란 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염두에 두고 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정리되고 해소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전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저희 당 갈 길도 바쁜데 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해서 제가 뭐 언급하는 것도 그렇게 또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서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자기 전남지사 선거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견해가 있습니다. 내년에 전남지사에 도전합니까? 저는 개인 신분이 아닙니다. 적어도 저희 당 지도부의 일원입니다. 지금은 정청래 당 대표를 중심으로 내란을 어떻게 하면 완전 종식시킬 것인가, 또 민생 경제를 어떻게 대통령과 함께 회복시킬 것인가,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라면 내년 지방선거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잘 치러낼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과제들을, 숙제들을 풀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지혜를 모으고 또 힘을 기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저는 선행돼야 할 저의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상 것을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요. 나오신 김에요. 제가 서 최고위원 뵈면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도의원 2번 앞서도 얘기했습니다. 군수 3번, 국회의원 3번, 선출직에 8번 승리를 하셨는데요. 그 핵심 비결은 뭡니까? 글쎄요. 뭐 성공한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실패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굳이 말씀드린다라면은 저희 어떤 그런 그 진정성을 이렇게 유권자들께서 이렇게 믿어주셨지 않았냐, 저에 대한 그런 신뢰로 표현해 주셨지 않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정치도 인생살이도 소금처럼 변함없이 살아온 서삼석을 선택해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 도지사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한미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외교 현안이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외교 안보와 관련해서만큼은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